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안 떨릴 거라고 했는데 올라오니까 엄청 떨리네요. 네, 저는 오늘 코다, 고요의 세계와 소리의 세계 사이에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사랑, 연결, 그리고 해방. 으로 이야기를 제가 저의 사례 발표 그리고 저가 현재 대표로 있는 코다코리아의 사례 발표를 통해서 해방까지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제가 오늘 오전에 잠깐 육아에게서 해방되는 어떤 그 모먼트를 만끽하면서 여기 왔는데요. 아이가 분유를 먹지 않고 미친 듯이 운다라고 해서 방금 택시를 타고 아이가 함께 여기 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가 열심히 지금은 약간 하이 텐션이 돼서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신나게 웃고 있는데 좀 있으면 아마 졸릴 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약간 옆에서 잉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귀엽게 네, 들어주시고 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는 저의 소개를 하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네, 저는 영화를 만들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자기소개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농인 부모로부터 태어난 것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으로서의 선천적 자질이라고 굳게 믿고 글을 쓰고 영화를 만듭니다. 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또 비영리 스타트업 코다코리아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도 저희 강의하면서 살짝 나올 텐데요. 그래서 약간 지금 카카오 임팩트와 다음 세대 재단에서 하는 컨퍼런스에 와서 저한테는 약간 친정에 불려온 기분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서로 다른 세계들을 연결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으로부터 출발할 텐데요. 제가 오늘 사전에 강의 자료를 쭉 모아서 참가자분들에게 전달한다고 고지를 받았는데 제 강의 자료에는 대부분이 이미지여서 아마 그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나중에 별로 쓰실 일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네, 따로 드리지는 않았는데요. 네, 오늘 보여드리는 이미지와 영상 같이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 사진 속의 두 사람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한 사람이죠. 한 사람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 초록색 옷을 입은 여성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밥 먹어.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밥 먹을래. 맛있다. 노래 부를 노래. 처음 듣는 너무 네, 기발한.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어, 좋아? 네. 아마 여러분 식사를 하셔서 그런지 네, 그리고 앞에 많은 힌트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아까 노명우 교수님 발표할 때 옛날에 그때 70년대, 80년대, 90년대로 흘러가면서 엄청 반응을 하셨는데 아마 저는 약간 반응을 못했던 것도 있었는데요. 판타도 보이시고 아마 옛날 기억을 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요. 코펠도 보이시고요. 네, 앞에선 이렇게 열심히 밥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밥 먹다라는 수어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 속에 저 초록색 옷을 입은 여성은 사진으로도 말을 할 수 있는 농인입니다. 이렇게 저희 엄마 아빠는 사진으로도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요. 저는 그 농인 엄마에게서 수어를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이렇게 엄마를 보면서 사진은 이렇게 한 순간만을 기록하니까 수어의 모든 움직임이 담기지 않는데요. 엄마를 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이건 어렵죠, 약간. 네, 약간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것은 유원지인 것을 배경으로 봤을 때 저도 아마 추측을 하는 건데요. 유원지인 것을 배경으로 봤을 때 아마도 옥수수라는 수어를 하다가 멈췄나? 네, 옥수수 먹고 싶다. 그때는 옥수수를 팔았을 수도 있죠. 그리고 혹은 맵다. 근데 맵다는 또 표정으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게 이렇게 찍히면 이렇게는 안 찍혔을 것 같아서 뭔가 옥수수가 아닐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 속에 이 어린 아이도 이렇게 사진으로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부모로부터 수화 언어를 배우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는 지금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음성 언어를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 두세 개를 왔다 갔다 하는 이 아이들을 바로 코다
Children of Deaf Adults의 줄임말로 코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코다는 부모 중에 한 분이 청각장애인, 그러니까 농인이거나, 네, 그래서 그 자녀들을 이렇게 통트는 말인데요. 여기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청각장애인은 어떤 병리학적 혹은 손상의 개념으로 청력이 상실된 사람들을 이렇게 사회가, 그러니까 국가가 이렇게 붙여주는 이름이죠. 근데 그 중에서 아니다, 우리는 뭔가가 손상되고 결여된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들만의 고유한 문화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우리들만의 독자적인 문화를 영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우리는 우리들만의 고유한 언어인 수화 언어, 시각 어떤 문화를 기반으로 한 수화 언어를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스스로를 정체화하는 용어가 바로 농인입니다. 그래서 그 농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을 이제 코다라고 부르고요. 그 코다라는 정체성이 바로 저를 일컫는 정체성입니다. 네, 이 농인 부모의 자녀 중 90%는 이 청인 자녀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와는 다른 경험을 하는 거죠. 부모와 비슷한 경험을 하지만 또 동시에 부모와는 다른 경험을 하는 이 아이들을 바로 코다라고 부릅니다. 이 아이들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 이중 문화와 이중 언어 환경 속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례로 밖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입말을 사용하면서 사용하다가 집에 가면 손만 사용하고 TV도 이제 소리 꺼놓고 보고 라디오도 뭐 제가 원하면 듣지만 부모님은 듣지 않고 하는 환경 속에서 집 안과 사회에서는 완전히 다른 문화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제가 지금은 청산유수처럼 이렇게 코다는 여러분 이렇고요, 농인은 이렇고요, 수어는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용어를 알지 못했습니다.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로 그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고요. 늘 저는 어디 가서 이렇게 부모님을 항상 설명해야 됐어요.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이 청각장애인이셔서 말씀하시면 제가 통역할게요. 라는 말을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을 하지 않으면 저희 부모의 장애는 눈에 보이는 장애가 아니기 때문에 곤란한 상황들이 종종 펼쳐졌어요. 예를 들어 저희 엄마 아빠가 누군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 들리니까 이렇게 지나간다거나 아니면 무슨 말이지? 하고 이렇게 쳐다보면 이 말하는 사람은 내 말을 들었는데 왜 대답을 안 하지? 내 말을 왜 무시하지? 하면서 좀 서로 기분 나쁜 어떤 상황들이 발생한다거나 제가 어차피 개입해서 저희 엄마 아빠는 청각장애인이시고요. 말씀하시면 제가 통역할게요를 어차피 어느 순간 제가 말해야 했기 때문에 그럴 거면 그냥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은 청각장애인이시니까 제가 말씀하시면 통역할게요를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자연스럽게 해야 됐었어요. 근데 그렇게 자연스럽게 할 때 항상 제가 어떤 마주하는 어떤 여러 가지 뭐 케이스들이 있는데 일단 제가 그 장애인이라는 말을 딱 하는 순간 갑자기 분위기가 다다닥 이렇게 어는 분위기가 되면서 되게 당황하시면서 장애인 처음 만나봤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청각장애인은 또 처음 만나봤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 하면서 당황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대단하다 하면서 주머니에서 갑자기 500원을 막 찾아가지고 나중에 잘 커서 부모님 끝까지 봉양해드리고 나중에 효도를 꼭 해라 라고 하면서 저한테 500원을 주어주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500원을 받으면 약간 우리 엄마 아빠도 500원 줄 수 있는데 왜 나한테 500원 주지? 근데 일단 500원을 받으면 아이스크림 사 먹을 수 있으니까 일단 잘 받고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항상 제 머릿속에는 항상 이렇게 물음표가 있었습니다. 왜지? 왜 이렇게 우리를 불쌍해하는 거지? 우리가 불쌍한가? 불쌍하지 않은데? 왜냐면 나는 엄마 아빠와 수어로 정말로 소통할 수 있고 엄마 아빠는 나에게 수어로 교육을 해주고 수어로 모든 거를 해주는 사람인데 왜 사람들은 우리 엄마 아빠가 들리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불편해하는 걸까? 혹은 가엾어하는 걸까? 혹은 왜 자꾸 이런 것들이 분란의 어떤 소재가 되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랐습니다. 근데 뭐 그런 생각들을 계속 해봤자 뭐 바뀌는 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저는 경험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제가 동생의 손을 잡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네, 아마 예상하시다시피 그리고 제가 오늘 얘기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되듯이 이 음성 언어 중심 사회 그리고 비장애인
중심 사회에서 청각장애인의 자녀, 그러니까 이 어떤 소수자의 자녀로서 사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동생의 손을 잡고 내 동생은 내가 지켜야 된다.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지켜야 된다. 우리 엄마 아빠가 처한 어떤 모든 불편함은 내가 통역사로서 잘 해결해야 되고 나는 우리 집의 가장이어야 한다. 라고 생각하면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진을 보시면 지금 제가 I love you라는 수어를 하고 전국 중고생 자원봉사대회라는 엄청 모범생적인 어떤 네, 그런 상을 수상했을 때의 사진인데요. 네, 저는 이 사진에서 짐작하시다시피 굉장히 모범생으로 자랐습니다. 근데 모범생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경험을 통해서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학교에서 100점을 맞았어요. 혹은 제가 무슨 표창장을 받았어요. 저희 부모님이 장애인이니까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행실이 바르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받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칭찬을 해줘요. 아, 우리 보라는 이렇게 공부도 잘하고 행실도 바르고 부모님이 장애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훌륭하게 컸다 라고 하는 칭찬을 받습니다. 그럼 저도 플러스가 되고 저희 엄마 아빠도 플러스가 되는 경험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어느 날 뭔가 잘못을 했어요. 뭔가 친구랑 다투거나 학교에서 약간 말썽을 피웠어요. 그럼 선생님은 갑자기 저를 일어나 라고 하면서 저를 이렇게 혼내는데 분명히 잘못은 제가 했는데 저희 엄마 아빠도 같이 이렇게 호명되어서 혼나는 거죠. 너는 엄마 아빠가 장애인이면 평소에 행실도 잘하고 다녀야지. 왜 그렇게 하고 다니냐? 라고 하면서 우리 엄마 아빠가 잘못한 게 아닌데 우리 엄마 아빠의 장애가 자꾸 잘못된 것으로 호명이 되고 저 자신도 그런 얘기를 듣는 게 별로 편하진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런 일련의 경험들을 통해서 아, 그럼 나는 공부를 잘하고 별로 이렇게 모가 나지 않는 둥글둥글한 사람, 그리고 늘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으로서 살아야겠다. 그게 이 사회에서 어떤 착한 장애인과 착한 장애인의 자녀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저의 모든 이야기들을 이렇게 뒷속으로 엄마의 장애를 숨길 수 있는 방법은 착하고 올바르고 멋진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자라다가 어느 날 제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0대 초반이었는데요. 보라, 제가 학교에서 수업을 들었는데 수어 수업이었는데 보라 같은 사람들을 코다라고 부른대요.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응? 코다? 코다? 나 같은 사람? 라고 생각하고 아, 그러면은 농인의 자녀들을 코다라고 부르고 이 사람들을 부르는 말이 있다는 것? 이 세상 어딘가에 그런 코다들이 더 있다는 얘기네? 나랑 내 동생 말고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더 있다는 얘기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코다를 열심히 검색해봤지만 별로 나오는 게 없었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코다와 관련된 컨텐츠가 없었습니다. 한국에. 영화도 없었고 책도 없었고 논문 몇 개가 조금 있었지만 그것들은 제가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코다가 뭘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궁금증을 가지고 있던 차에 저희 아버지가 보라야, 내가 농인들이 모이는 국제 교류에 약간 관심이 있는데 내가 혼자 갈 수 없으니까 통역사 겸 뭐 너도 좋은 세상을, 큰 세상을 경험하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저를 이제 미국에 가는 비행기표를 아빠가 사주면서 통역을 부탁한다 해서 아빠가 저를 미국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미국에 가는 건 처음이었기 때문에 저는 미드를 열심히 보고 영화를 많이 봤기 때문에 뉴욕 하면서 어떤 기대를 품고 이렇게 갔는데요. 제가 만났던 미국, 그때 당시의 미국은 정말 다른 의미에서의 어떤 해방 그리고 천국이었는데요. 일단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미국에서 이 건물이 위치한 학교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갤로데 대학입니다. 아마 한 번쯤 들어보신 적이 있고 무슨 대학이지?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 대학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학에서는 수어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미국 수어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 수어랑 미국 수어랑 다른가? 라고 생각도 하실 텐데 다릅니다. 언어니까 당연히 다르겠죠. 사투리가 있고 수어에도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서는 미국 수어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청각장애인만 이 학교에 다니나? 농인만 다니나?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이 학교의 재학생은 농인이 반 그리고 청인이 반입니다. 그럼 청인들도 이 학교에서 수어만 쓰나? 네,
이 학교의 룰인데요. 암묵적인 룰이 있습니다. 성인들은 수어를 당연히 쓸 수 있겠죠. 학교에서 수업을 수어로 하니까 수어로 소통해야 하고 행여 전화가 따르르르릉 하면서 전화가 오더라도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전화를 받으면 수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 전화가 무슨 내용인지 전혀 정보를 파악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학교는 암묵적인 룰로 우리가 세상에서는 항상 음성 언어만 사용하니까 이 학교에서만 우리가 수어를 쓰자. 수어만 이 학교에서는 허용된다라는 룰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하고 어떤 식의 풍경이 될까 궁금해하실 텐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전면이 이렇게 유리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이 학교에 있는 수어 사용자들이 건물 안과 밖에서 굉장히 자유롭게 손으로 대화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재밌는 풍경들을 보면 그러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흥미로운 풍경들인데요. 이렇게 창이 있어서 안과 밖에서 대화하고 싶은데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요즘은 다 핸드폰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연인에게 기차역에서 잘 가라고 하면서 이렇게 핸드폰으로 대화를 하긴 합니다. 그리고 또 요새는 영상통화가 많이 있죠. 네, 그렇게 하는데요. 이 전면이 유리로 마감되었다는 건 농인들은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굉장히 우아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따 밥 먹으러 갈래? 나랑 같이 갈래? 몇 시에 어디서 만나? 이렇게 손으로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의 건물들은 이렇게 시각 문화를 중심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공간 디자인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그렇습니다. 제가 이 공간이 어떻게 농인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는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 학교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충격받았던 지점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학교에 딱 들어갔는데 경비 노동자분이 저한테 이렇게 하이라고 수어를 하시면서 왜 왔냐고를 이렇게 수어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약간 경비 노동자분도 수어를 해? 아니 학교 학생들만 수어를 하는 거 아니었어? 라고 생각했는데 이 학교에 있는 모든 구성원이 다 수어를 사용합니다. 경비 노동자도 수어를 하고 청소 노동자도 수어를 하고 학생들도 수어를 하고 교수들도 수어를 하고 교직원들도 다 수어를 합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아빠랑 딱 들어갔는데 저희를 가이드를 해주시던 한국인 학생분이 누구를 딱 발견하고 인사를 시켜주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인사를 딱 했는데 엄청 멋있게 진짜 엘레강스하게 좀 이렇게 단정하게 엘레강스하게 입은 어떤 분이 인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인사를 하시는데 수어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어로 이렇게 얘기를 수어만 쓸 수 있죠. 수어로 얘기를 하는데 그 소개시켜 주시는 분이 저한테 이 학교 교수님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당시는 한 12년 전, 그러니까 2012년이었고요. 2011년이었나? 그때쯤이었고요. 그 당시에 제가 이 학교에 방문했을 때는 지금은 뭐 그런 것들을 제가 조금 상상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 제가 만난 농인군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엄마 아빠 친구들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저희 엄마 아빠는 고등학교 겨우 졸업하고 더 공부하고 싶었지만 공부하지 못했고 저희 엄마 아빠 친구들은 다 농사를 짓거나 공장에 다니거나 아니면 농인 관련된 복지관에 있거나 하는 게 전부였었어요. 근데 그 농인 교수님이 이 학교에서 교수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 보고 농인이 교수를 할 수가 있어? 엄청 큰 충격을 받았던 거죠.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에 아직까지도 농인 정교수가 없고요. 그리고 농인이 변호사 일을 하지도 않고요. 없고요. 농인 검사도 없고요. 농인 국회의원도 없고요. 농인 대통령도 없죠. 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농인이 어떤 그런 고위직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아닌 상황에서 제가 그 학교에서 갔을 때 농인이 이런 걸 할 수가 있어? 라는 생각을 그때 당시에 맨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학교에 들어갔는데 학교 공간 투어를 하는 거죠. 근데 들어갔는데 이렇게 이렇게 뭐 휠체어가 들어갈 수도 있게 돼 있고요. 보시면은 이 학교가 이렇게 데프 스페이스라고 농인 중심으로 설계된 공간을 바로 데프 스페이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유니버설 디자인이 있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안에 데프 스페이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데프들을 위해서 설계된 공간을 바로 이 데프 스페이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시면 수어를 할 수 있게 적당한 조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이렇게 창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창은 안팎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농인들이 밖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고, 그래서 밖에 날씨가 좋은지 비가 오는지를 파악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이 건물 끝에서 건물 끝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이 건물 끝에 있지만 건물 바깥에서 누가 들어올 수 있는지 내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여기서
저기 내가 아는 사람 있다. 이따 가서 얘기해야지. 라고 할 수 있는 안녕 시우야.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조도와 이런 것들이 되어 있고요. 이 의자들을 보시면 이 의자들이 다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일렬로 앉으면 뒤에 있는 사람들이 발표를 하다가 중간에 질문을 하면 무슨 말인지 앞에 계시는 분은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그라미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아까 첫 번째로 보셨던 사진의 내부 사진인데요. 이 3번을 보시면 이 3번이 이렇게 동그랗게 안 되어 있죠. 그래서 사람이 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제 수화를 정확하게 보실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번과 4번과 2번, 1번 그리고 저쪽 3층 위까지 보시면 여기 가운데 3번에 있는 사람이 저쪽이랑도 얘기할 수 있고 저쪽이랑도 얘기할 수 있고 저쪽이랑도 얘기할 수 있고 저쪽이랑도 얘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눈에 정보들을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이 수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잘 쓰일 수 있는 방식으로 공간이 설계가 된 거죠. 그리고 이게 아까 그 사진에서 약간 좀 측면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보시면 다 동그란 테이블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엘리베이터가 전면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것은 농인들은 아까 엘리베이터 타고 오셨겠지만 전면이 이렇게 마감된 그리고 닫힌 엘리베이터는 농인들에게는 어떠한 정보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상시에 농인이 엘리베이터가 멈췄어요. 말을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대안책으로 이렇게 전면 유리로 마감된 엘리베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이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면 좋은 점은요. 농인은 내가 1층에 있는지 2층에 있는지 2층에서 3층을 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볼 수가 있고요. 밖에 있는 사람들도 누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저기 가고 있구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관상으로도 아름답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농인 중심의 데프 스페이스를 제가 미국에서 만나고 온 거예요. 저한테는 완전 신세계였습니다. 뭐 이런 세계가 있어? 아니 세상에 이런 세계가 가능했던 거야? 저랑 같이 갔던 저희 아빠는 저한테 내가 만약에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대학도 가고 내가 만약에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공부도 더 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옆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아빠를 보면서 이런 세계가 만약에 있었다면 아빠의 인생도 달라질 수 있었겠구나. 지금도 충분히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지만 아빠도 더 많은 걸 해볼 수 있었겠구나. 아빠에게 더 많은 선택권이 있을 수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한국에는 그런 문화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만났던 어떤 찬란한 농문화, 농인들의 문화라고 하는 거를 저는 거기서 공간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만났는데 이것들이 한국에서는 없어서 그렇다면 나는 어떤 것부터 해야 할까라는 질문이 가득할 때에 제가 영화 전공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는 내가 하는 어떤 이 영화로 어떤 내가 만났던 이 반짝이는 세상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작품을 만들어야겠다. 그 찬란한 농문화를 소개하고 여러분들 이쪽으로 반짝이는 박수 소리로 여러분들을 환영한다 라는 메시지를 담은 영화를 만들어야겠다 라고 생각하게 됐고요. 그렇게 영화 반짝이는 박수 소리를 기획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트레일러를 보여드릴 텐데요. 아마 이 자리에서는 보신 분들도 있고 보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 작품을 통해서 여러분들 제가 잠깐 영화 감독으로도 일하기 때문에 열심히 본업 홍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진과 축구를 좋아하는 소년이 있었다. 달리기에 재능이 있는 소녀가 있었다. 소녀는 소녀에게 첫눈에 반했다. 입술 대신 손으로 사랑을 속삭이는 일은 그 표정만큼이나 매우 솔직한 것이어서 둘은 금방 아이를 갖게 되었다. 침묵의 세계는 아이를 낳음으로써 말의 세계와 정면으로 부딪혀야 했다. 부모님 청장애인데 싸웠다. 그래서 얘는 부모님한테 약간 몹쓸 짓을 했다. 이 세상의 장애인은 모두 착해야 하는 것처럼 나와 동생도 착하게 그리고 빨리 자라야만 했다.
두 개의 세상은 지구 위에 나란히 올려져 있었지만 그것들은 나란히 달리다가도 끊임없이 부딪히고 충돌했다. 두 세계를 넘나들며 살아온 나는 잘 알고 있다. 엄마 아빠에 들리지 않는 세상은 너무나 반짝인다는 것을. 엄마와 아빠는 오늘도 고요한 세상에서 하루를 시작한다. 네. 제 이 예고편 진짜 좋아하는데요. 왜냐면 제가 만들지 않았고 예고편 업체에서 만들어서 정말 잘 만든 예고편이라고 생각하는데 본편도 예고편처럼 재밌습니다. 그래서 찾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인터넷에 반짝이는 박수 소리라고 하면 이렇게 보실 수 있는 사용법을 이렇게 찾아서 해보시면 되고요. 네, 이 영화는 2014년에 만들어진 작품이고요. 제가 미국에 2012년 정도에 갔고 2년 동안의 제작 기간을 걸쳐서 만든 작품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지금까지도 공동체 상영 등을 통해서 계속해서 관객 여러분들 만나고 있고요. 한국 사회에서는 코다의 존재를 처음으로 알린 작품이고요. 영화 작품이고요. 네, 국내외 여러 영화제에서 상영되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코다의 존재와 농인의 존재 그리고 수어를 알리는 작품이 되었고요. 그리고 국외에서도 어떤 다문화에 대해서 어떤 교차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작품으로서 많이 평가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강의 끝나고도 제가 세션 발표가 끝나면 이 손으로 치는 반짝이는 박수가 아니라 두 손을 들고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반짝이는 박수 소리로 세션을 마치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한 번 하면 되게 어색하거든요. 여러분들 약간 소리가 안 들리고 약간 이렇게 한다고 되게 어색하지만 이거 하실 때 주안점은 앞에만 보시면 안 돼요. 저한테도 보내주시지만 옆에 있는 분들한테도 서로에게 반짝이는 박수를 보내면 좋을 텐데요. 옆에서 이렇게 수어는 눈을 보고 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서로의 눈과 저의 눈을 보시면서 반짝이는 박수 소리를 해보자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렇게 저는 영화를 통해서 그리고 뭐 관객과의 대화 이런 자리들을 통해서 농인 그리고 코다, 수어에 대해서 알리면서 이렇게 반짝이는 박수 소리를 만드는 장면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연결들이 생긴 거예요. 영화를 만들어서 발표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서 저 이 영화 보면서 완전 제 경험이랑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씩 저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경험을 이야기를 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통역해야 됐고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해야 됐고요. 우리의 경험이 완전 똑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이야기를 왜 제가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난생 처음 해보는 경험이지만 너무나도 익숙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내일도 만나요. 다음 주에도 만나요. 다음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랑 모여봐요. 하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코다 모임을 열게 되었고요. 그것이 코다 모임, 자조 모임으로부터 출발해서 그것들이 코다코리아라는 비영리 스타트업이 되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다음 세대 재단의 비영리 발굴 지원 사업을 저희가 받으면서 작년에는 다음 세대 재단과 같이 이렇게 동락가에 입주해서 같이 이렇게 인큐베이팅 사업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코다는 고요의 세계와 소리의 세계를 연결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회를 왔다 갔다 하는 존재이고 이 사이에 있는 존재이고 이 두 사회를 정확하게 매개하는 존재가 바로 코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 비영리 스타트업 코다코리아를 만들고요. 코다의 건강한 정체성 확립을 돕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영케어러 코다의 어려움을 해소한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비영리 스타트업 코다코리아 활동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 농인과 청인 사이에 끼인 존재 코다라는 위치성이 보이실 텐데요. 이 코다는 그래서 농인으로서의 경험도 하고 또 동시에 청인으로서의 경험을 하기 때문에 청인에게도 코다를 잘 설명해 줄 수 있고 농인을 잘 설명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농인에게도 청인과 코다의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작년에 코다코리아 활동을 계속하면서 영화를 만들고 단체를 만들고 이 활동을 하면서 정말 흥미롭게 계속해서 알아가고 있는 것이 있어요. 제가 한
영화를 2014년에 만들었고 지금이 2024년이니까 한 10년쯤 코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제가 해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전히 코다 모임을 할 때마다 그리고 여전히 이 코다들을 만나서 어떤 컨퍼런스를 하고 할 때마다 공부를 할 때마다 정말 새롭게 무언가를 발견하고 아, 우리에게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뭐 여러 가지 사례 중에 하나가 이 코다라는 정체성이 이 코다만의 정체성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코다는 정확하게 농인과 청인 사이의 존재이죠. 그래서 두 사회를 연결하는 매개자입니다. 그래서 이중 문화의 경험을 합니다. 근데 이 이중 문화의 경험이 저희만의 경험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가령 소수자들 일단 소수자로서의 경험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장애인이니까 장애인 가정으로서의 경험을 부모와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장애인이 아니지만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사회가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장애인 가정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부모님과 함께 이 소수자로서의 경험, 그리고 장애 가정으로서의 경험을 함께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회에서 얘기하는 어떤 사회적 소수자의 경험과 이제 우리의 경험이 많이 닮아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것들은 다문화로 갑니다. 다문화? 국적이 한국인인데 왜 다문화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코다는 이 음성 언어를 사용하지만 또 동시에 집에서는 수화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다문화 경험을 하는 당사자분들이 저는 밖에서는 한국어를 사용하지만 집에 와서는 우리 엄마 아빠와 다른 언어를 사용해요. 그리고 우리 집에는 다른 문화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농인 그리고 농인의 자녀인 코다도 정확하게 똑같은 경험을 합니다. 밖에서는 이렇게 음성 언어를 사용하지만 집에서는 마치 집에 들어올 때 여권에 출국 도장을 딱 찍고 이제부터는 여기서는 수어로 사용하는 사회야 라고 하는 것처럼 출국 도장, 입국 도장을 찍으면서 매번 찍으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삽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저는 다문화와 만나고 그리고 실제로 외국에서는 이 코다들이 다문화의 경험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또 영케어러, 요새 영케어러 담론들이 이렇게 한국에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영어로 이제 영케어러,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조부모나 부모 등의 이제 이 부모의 돌봄을 받아야 되지만 부모가 아파서 혹은 부모를 자기가 돌봐야 돼서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래서 부모를 코다는 아이지만 통역을 하면서 부모를 통역 돌봄을 계속해서 합니다. 부모님이 통역이 필요할 때 항상 쫓아다니고 가서 부모님의 통역을 계속해서 해야 하고요. 전 지금 30대 중반이 되었고 저의 아이와 함께 다니고 저의 아이를 돌봄하고 있지만 동시에 저희 엄마는 저한테 영상통화를 매번 걸어와서 내가 병원에 왔는데 통역할 사람이 없다. 통역해라 하면서 저는 이제 아이를 안으면서 통역을 하고요. 심지어 얼마 전에는 진짜 코다로스의 애완인데 제가 아이한테 젖을 물리고 있는데 엄마 아빠 집에 갔었어요. 젖을 물리고 있는데 갑자기 아빠가 저한테 핸드폰을 들이밀더니 지금 통화해야 되는데 전화 통역할 사람이 없다. 당장 통역을 해라 하면서 좀 젖을 물리고 있는데 아빠가 통역을 하라 그래서 저기요, 저희 아빠가 뭐 가구를 사고 싶다고 하는데요 하면서 스피커폰을 켜놓고 통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 이야기는 코다라면 그리고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이라면 정말 울면서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코다로서의 애환을 지금도 겪고 있고요. 네, 그런 영케어러들의 어떤 애환을 또 코다들이 겪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뭐 오늘 길게 얘기하지 않겠지만 뭐 TCK나 CCK라고 Third Culture Kid의 줄임말로 TCK라고 하고요. 또 Cross Culture Kid라고 해서 교차문화 아이라고 하는데요. 뭐 어렸을 때부터 다문화 환경에서 살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주재원이어서 어렸을 때 뭐 다른 나라에 가서 이렇게 산다거나 뭐 이런 식의 경험 혹은 여기엔 난민도 포함되고 전쟁 중이어서 뭐 난민이 됐다거나 그래서 여러 가지 문화를 경험했다거나 하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이중 문화를 경험하는 아이들이 바로 TCK, CCK라고 하는데요. 이 사례들 중에 코다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외국의 리서치들 중에 그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요. 네, 저는 이제 이 코다 코리아에서 활동을 하면서 코다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코다가 단순하게 코다들, 농인의 자녀인 코다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다문화적인 경험이기도 하고 소수자의 경험이기도 하고 영케어러의 경험이기도 하고 TCK이자 CCK의 경험이기도 하구나. 이게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경험을 이 코다라는 단어를 받아들이면서 그리고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나면서 그리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연결해 나가면서 저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는 코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 코다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연결하고 그리면서 사실은 저는 저의 정체성을 굉장히 건강하게 그리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저희 부모님이 장애인이어서 저희 부모님이 청각장애인이어서 우리 부모님이 잘못해서 내가 이런 경험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중문화 사이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경험들을 하네? 그래서 나는 이 이중문화를 정확하게 경험하는 사람이고 이 두 개를 정확하게 연결하는 사람이 나네? 그렇다면 나는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연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중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다른 사람들에게도 연결해주고 이야기해줄 수 있을까? 라는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문장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그 연사분들께 추천 도서 하나씩 골라달라고 하셔서 저는 아까 이따가 경품으로 나갈 그 반짝이는 박수 소리라고 하는 동명의 책이 있습니다. 제가 영화를 만들고 나서 영화 안에서 하지 못했던 이야기 그리고 영화 안에서는 어떤 특정한 제가 찍을 수 있는 순간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경험했던 이 일련의 이야기들을 담고 싶어서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있는 문장을 제가 오늘 가져왔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장애를 가진 부모에게서 비장애인으로 태어난 코다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서 있다. 비장애인이지만 장애 부모와 함께 살아가며 비슷하고도 같은 경험을 한다. 그러나 장애를 가진 몸을 정확하게 감각할 수는 없다. 농인의 자녀이자 청인인 코다는 농사회와 청사회를 오간다. 농인이자 청인이 되기도 하지만 가끔은 농인도 아니고 청인도 아닌 경험을 한다. 독특하고 특별한 위치에서 세상을 바라본다. 복잡하고 애매하지만 그 누구보다 고유한 정체성의 존재가 바로 코다다.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 고요의 세계와 소리의 세계 사이에 서 있는 코다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근데 이 코다는 저는 코다가 가진 고유성과 그리고 특별함 그리고 어떤 독특함은 저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의 이 고유성은 다문화로도 이어지고 영케어로도 이어지고 CCK로도 이어지고 TCK로도 이어지고 장애인과도 이어지고 여러 소수자의 경험과도 이어집니다. 저는 그것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제 연결고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이야기 그리고 제가 가진 고유성은 여러분들이 가진 고유성과 분명히 만날 수 있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코다라는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저의 정체성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제가 만난 코다들과 연결되고 그 코다를 넘어서 또 다른 소수자들 그리고 또 다른 당사자들과 연결되는 경험들을 통해서 제가 아까 3개의 키워드 말씀드렸는데 사랑, 연결, 해방 말씀드렸는데요. 연결, 해방, 사랑일까? 사랑, 연결, 해방일까? 연결과 사랑이 뭐가 먼저 올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만나고 사랑하고 연결되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연결됨으로써 사랑하게 된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고 사랑하는 어떤 경험이 저한테는 저의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세상을 정확하게 볼 수 있었던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이야기 저희 부모님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내가 불쌍하다거나 혹은 안타깝다거나 하는 어떤 포지션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그런 분위기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것이 저는 사랑과 연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서로를 사랑하고 또 연결하면서 그로 인해서 서로를 해방시키고 나를 해방시키는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어떤 굴레에서 해방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점들을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계속 연결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옆에도 보셔야 돼요. 감사합니다.